애플 본사에서 디자인 인턴십을 4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 구글 본사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5년 반 정도 일을 하셨고요. 페이스북 본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항상 웰컴이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보고 하이어, 노하이어 결정할 때 하이어 결정을 내렸었어? 네, 오늘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본사에서 모두 일해본 디자이너 박성경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성경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성경님은 카네기 멜론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랑 HCI로 학부를 하셨고 학부 생활 중에 애플 본사에서 디자인 인턴십을 4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학부 졸업한 다음에 구글 본사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5년 반 정도 일을 하셨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이직을 하셔서 이제 페이스북 본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제가 좀 하긴 했지만. 이름은 박성경이고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그 직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해? 일단 디자이너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불편한 점들, 회사의 한 제품을 써가면서 불편한 점들에 대한 해결책 그런 걸 좀 고민해보고 좀 해결책을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서치나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는 PM들과 좀 상의를 해서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불편한 점들을 얼라인 시켜서 좀 회사의 목표랑 좀 맞춘 다음에 그다음 third phase에는 엔지니어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디자인을 조금 더 현실화하게 됩니다. 좀 흔히들 디자인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떤 분야나 어떤 롤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조금 더 리서치나 프로토타입이나 스트래티지 등등 이렇게 좀 더 참여하는 디자이너들도 있고요. 저는 특히 요즘엔 좀 스트래티지나 프로덕트 띵킹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더 PM들이랑 많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해? 그 본인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태스크나 문제를 정의하거나 발견을 해서 그 풀어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대충 어떤 프로세스를 주로 타고 가서 어떤 분들이랑 어떻게 일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 이제 디자이너의 일 같은 경우는 좀 그 프로세스, 그 프로덕트 디자인의 개발 과정에 조금씩 나뉘는데 초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제품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리서처나 프로덕트 매니저랑 같이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쓰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불편한 점을 겪는지, 마켓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좀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그 분석한 자료를 기반해서 그 회사의 목표에 조금 더 맞추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맞춘 다음에는 좀 로드맵이나 프로덕트 리퀘어먼트를 정할 수 있고 그 피처 리스팅이 나오면 또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면은 디자이너는 이것에 맞게 피처를 디자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은 버전 1, 2, 3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엔 유저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밸리데이션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처가 완성이 되면은 개발자와 같이 임플리멘테이션도 가능해요. HCI랑 디자인 학과 배움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고 두 개가 나중에 잡마켓 갈 때 좀 어떻게 다른지? 아무래도 디자인과를 가면은 정말 비주얼적인 걸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돼요. 디자인 파운데이션. 그래서 어떤 색을 어떤 시츄에이션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로고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회사가 레스토랑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이게 자동차 회사면 예를 들어 아우디 로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BMW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폰트, 타이포그래피 어떤 폰트를 써야 좀 모던하고 어떤 폰트를 써야 조금 더 클래식하고 레이아웃은 웹사이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디지털 vs 이제 프린트라고 하죠 흔히 팜플렛 같은 거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북커버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사이즈가 커지면 포스터보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멀리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걸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HCR을 가면은
조금 더 리서치를 많이 하게 돼요. 리서치를 많이 해서 리서치와 뭐 사이콜로지, 심리학, 그리고 코딩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심리학을 배우면서는 좀 사용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스킬 그런 걸 좀 배우고요. 소셜 사이콜로지 사람들은 소셜 세팅에서 어떻게 비헤이브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왜 하고 좀 분석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좀뭐 behavioral psychology 비슷하죠. behavioral psychology도 배우고 그리고 리서치 메서드 아까 말했듯이 뭐 어떤 다양한 리서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리서치를 써야 되는지 다이어리 스터디가 될 수 있고 유저 인터뷰가 될 수 있고 뭐 카드 소팅이 될 수 있고 등등 이런 다방면의 리서치 방법을 쓰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코딩도 어느 정도는 배워요. 그래서 정말 베이직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배우고 원한다면 뭐 파이썬까지도 배울 수, C까지도 배울 수 있고 좀 아무래도 디지털 쪽으로 밀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더 많이 배워요. 조금 HCI를 하는 게 그래도 취업에는 더 좀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으려나? IT 쪽 취업을 하려면 HCI가 좀 더 맞을 느낌이고 디자인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것들을 가르치는 느낌인데 그거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좀 알면은 그걸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카테고라이즈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테크 기업을 가고 싶으면 HCI가 유용하긴 하죠. 하지만 제 퍼스널 생각이긴 한데, 디자인 베이스가 없이 HCI만 하면, 디자인 파운데이션이 약하면 그것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투데이 잡은 디자인을 하는 거지, 리서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도 잘하고, 리서치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죠. UX 디자이너 포지션 같은 거에 사람들이 지원을 할 때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포폴에서 약간 비주얼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 안 배우고도 이렇게 근데 디자인 UX나 이런 디자이너 분야에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히 나는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없어라고 해서 나 정말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인터뷰할 때 좀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더라도 인스피레이션을 뭐 dribbble.com이나 이런 다른 디자이너 웹사이트에 가서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한번 따라해보면 그게 한번 손에 익으면 또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라해봐도 되게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비주얼이 좀 약해도 사실 프로덕트 띵킹이나 뭐 리서치를 잘하거나 이러면 그게 스트렝스가 돼서 하이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다 잘하면 정말 아이디얼하지만 그래서 굳이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없다 해도 뭐 아키텍처 하다 오신 분도 있고 필름밍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비즈니스 하시다 온 분들 제 전 구글 팀매들은 뭐 어카운팅, 뭐 드라마 이런 데서도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가지고 디자인 파운데이션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미대나 디자인 전공에 대한 디자인 감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어떤 강점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실 굉장히 베네핏이죠. 디자이너로 가는 파트에서는 사실 더더욱 테크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항상 웰컴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뭐 프로젝트 내가 이 에스테릭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걸 좀 따라 해보고 그걸 프로젝트에 어플라이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율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일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쩌면 내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엔지니어한테 설명을 할 것인지 이분은 처음부터 빌드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보고 이걸 픽셀을 사실 코드로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왜 안 돼? 이거 그냥 빌드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엔지니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피즈블 안 돼. 너가 준 시간 안에 다 안 되고 우리 로드맵 안에 안 돼. 이러면서 좀 그런 텐션이 생길 수 있는데 코드를 아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를 빌드하기 위해선 뭐 이 정도 레이아웃은 뭐몇 시간, 뭐 며칠, 몇 주 이렇게 대충 에스티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피지블한 디자인을 본인이 알아서 주면은 엔지니어는 너무
너무 좋은 케이스고. 전공 여부를 떠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인터뷰 진행하면서 어떤 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봐?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비주얼이나 뭐 리서치나 프로덕트 띵킹 이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주얼 쪽으로는 아무래도 비주얼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확 띄긴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조금 더 시크하고 모던한 필이 좋다 하면은 그런 걸 좀 내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막 아기자기하고 좀 컬러풀하고 이런 게 좋다 하면은 그런 색을 좀 입힐 수도 있고, 그런 필이 좀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나타나면 좋은 것 같아요. HCI 같은 그쪽으로는 좀 그 product development process에 있어서 그 단계를 다 밟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메서드를 본인이 혼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서치에는 내가 어떤 인터뷰를 진행했고 어떤 메서드를 써서 이렇게 인사이트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디자인 프린시플 4개가 나왔고 그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디자인 이터레이션 3번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고, 정말 스텝 바이 스텝이 다 돼야 되는 그런 사람.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런 UI UX나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프로덕트 디자이너 쪽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약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뭐 포포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약간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조언을 줄 수 있을까? 지금 현업으로 프로덕트 디자인 안 하고 있는데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면. 솔직히 정해진 답이 딱히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트럭처 필요 없고 좀 부딪히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다. 내 성격은 좀 해보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셀프 스타트해서 뭐 렉처 몇 개 듣고 아니면 온라인 코र्스 몇 개 듣고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회사 인터뷰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게 좀 나는 학교 2년 갈 생각이 없고 아니면 자신도 없고 나는 그냥 빨리빨리 취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죠. 모티베이션만 있다면, 셀프 모티베이션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의 previous 직업을 살릴 수 있으면 사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학부 전공이 비즈니스 전공인데 갑자기 디자이너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배웠으면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 많이 배웠을 테니까 그것도 어플라이 하면은 you can be a really great product thinking designer.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각각 어떤 걸 보고 어떤 경우에 약간 이렇게 하이어 노하이어 결정할 때 하이어 결정을 내렸었어? 일단 디자인 어느 정도 비주얼 되고 체크, 그다음에 product thinking, 이 아까 말했던 그 different step이 가능한지 체크. 디자인 챌린지가 있는 회사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폴리시할 기회가 많은데 즉석에서 이렇게 24시간만 주어졌을 때 똑같은 퀄리티가 가능한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이트 와서 인터뷰를 하고 디자인 챌린지를 발표를 하는데 약간 나열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프로덕트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어떻게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솔루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유저 피드백이 어떻게 와서 지금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면 사실 듣는 사람도 너무 재밌게 그런 키워드나 키포인트, 스토리텔링 이런 것만 알면은 사실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 본사, 구글 본사, 페이스북 본사에서 모두 일해본 디자이너 박성경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경 시간 내줘서 고맙고 오늘 잘 자고 나중에 다시 또 연락할게.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Thanks for coming. 다음에 또 봐. 2시간 후과 금방이야. 이거 잘라야 돼. 이렇게 안 자르면 계속 가. 알았어. 다음에 봤어. 고마워. 빠이. 네.